경비, 이 사람 당장 끌어내요. 웅장한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단단한 목소리가 미술관 로비를 가득 채웠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사람들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어딜 기웃거리시는 거죠?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금색 명찰을 탄 아트 갤러리 경비원이 손짓으로 문가영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의 톤은 위협적이었고 주변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실례지만 저도 입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가영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경비원의 반응은 거칠었다. 입장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시끄럽게 등장하는 사람은 더더욱. 경비원이 비웃듯 코웃음을 치자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영에게 쏠렸다. 저분 유명한 사람이잖아. 문가영 배우라고? 관람객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지만 경비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유명하든 말든 상관없습. 이 전시장은 품위를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요. 로비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충돌에 다들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높은 천장 아래 울리는 경비원의 거친 목소리는 마치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경보처럼 긴장감을 더했다. 모든 사람이 이 둘을 지켜보는 가운데 문가영이 다시 한번 침착하게 물었다. 정말 제 입장을 막으실 건가요? 그 순간 경비원은 냉소를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이런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으니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고 누군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슬며시 녹화 버튼을 눌렀다. 짧고 날카로운 충돌이 시작되자마자 미술관의 공기는 잔뜩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긴장감에 숨을 삼켰고 경비원의 고압적인 태도는 명백했다. 보세요, 여기 제 티켓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가영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누구 마음대로 티켓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인정 못하겠군요. 경비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니, 저 사람은 분명 문가영. 쉿, 들리면 우리까지 문제 생길지도 몰라. 이건 너무 불공평해.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막을 수 있지? 늘 붐비던 로비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고 온갖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다. 경비원과 문가영 사이에는 어색하고도 뜨거운 긴장감이 계속 맴돌았다.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말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럼 기다려보시죠. 내가 분명 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할 테니까. 경비원이 냉랭하게 응수하며 로비는 더 서늘해졌다. 정말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게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차분한 분노가 느껴졌다 하지만 경비원은 그것을 가볍게 흘려버렸다. 네, 딱 좋죠.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 걸맞지 않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한순간의 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게 된 바로 그때, 사람들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장면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저기, 다들 이거 보고 계시죠? 어느 관람객이 옆 사람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 저기 저분 분명히 유명한 배우인데 저렇게 봉변을 당하는 거 보니 기가 막히네. 혹시 동영상 찍고 계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증거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웅성임 속에서 긴장감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계속 지켜봐. 뭔가 크게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한 청년이 휴대전화를 꼭 쥐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그의 말처럼 사태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광경을 지켜보는 관람객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떠올렸다. 나는 이 미술관 회원권을 1년에 한 번 겨우 갱신하는데 저 경비원 늘 저런 태도였나? 이 사건 인터넷에 퍼지면 큰일 날 텐데. 뒤섞인 말 속에 불안과 호기심이 함께 깃들었다.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어. 한 커플이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저 배우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궁금해. 그래,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자, 다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경비원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려 했다. 이 문제는 우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 괜히 말썽 일으키지 마시고. 그러자 몇몇이 고개를 갸웃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다수의 이목이 사건 한복판에 꽂혀 있었다.
그런데 저분 저대로 보낼 것 같진 않아. 맞아, 뭔가 사정이 있는 모양이야.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갤러리 특유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상황은 살벌해졌다. 전시 작품이 즐비한 홀은 그 주목을 완전히 빼앗겼다. 모두가 오직 로비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언쟁에만 몰입해 있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뭔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게,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런 속삭임을 뒤로 한 채 경비원과 문가영 사이에서는 점점 더 날선 말이 오가기 시작했다. 이 미술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여긴 제3시민회관이 아니라 가장 엄격한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라움 에스테이크 갤러리입니다. 경비원이 딱딱한 말투로 강조했다. 라움 에스테이크 갤러리, 유명하긴 하죠. 고가의 작품도 많고 입장 제한이 까다롭다던데. 문가영이 대답했다. 그거라면 아시겠죠? 여기 들어올 자격을 입장권만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 한 관람객이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아니, 돈 내고 입장권 샀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 그런 곳 아니었어? 다른 사람도 그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매번 이 전시장 VIP 아니면 잘 안 받아준다던 소문이 있긴 했지.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막는 건 처음 본다. 우리도 지금 VIP 루트를 밟은 게 아니고 정식 표를 끊고 들어왔잖아. 한편 다른 스태프가 잠시 로비를 지나가며 경비원에게 눈짓을 보내자 경비원은 내가 처리 중이라는 듯 손을 들어 답했다. 경비원 이름표에는 유재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분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스태프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하지만 유재민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제안 감사하지만 이 손님은 이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니 제 직감과 규정에 따라 일단 퇴장을 명하는 게 맞습니다. 규정이라니요? 제가 규정을 어긴 게 뭔가요? 문가영이 물었다. 그 부분은 내가 판단함니 당신께서 여기에 들어올 만한 사회적 자격이 있는지, 품위를 갖추고 있는지 말이죠. 사회적 자격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비슷한 이유로 내가 제지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님니 괜히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죠. 당신이 소란을 만든다면 당연히 이 건물 밖으로 모시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점점 더 꼬여가는 분위기를 낳았다. 주변 관람객들은 웅성대기 시작했고 몇몇은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다. 아니, 관람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게 말이 돼? 이건 좀 너무 권위적인데? 이 미술관 평판 꽤 좋았는데 이런 장면은 처음 보네. 그때 누군가 유재민을 향해 한마디 했다. 혹시 지금 누가 앞뒤 안 보고 시비 거는 건 경비원님이신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작은 듯 했지만 분명한 비난이었다. 그러나 유재민은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문가영은 처음엔 황당함과 당혹감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더 직접적으로 항변하기 시작했다. 전시되는 작품들을 보러 왔고 티켓도 분명히 샀습. 제 SNS에 이 전시 정보를 알리고 싶기도 했고 미술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할 계획이었어요. SNS 홍보 혹시 장사 수단으로 쓰려는 건 아닌가요? 유재민이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유명세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대중들에게 열린 문화예술의 장이에요. 누구든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 그럴싸한 포장입니다만 이곳은 그렇게 아무나 환영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특히 규정과 품위를 해치는 사람에겐 더더욱. 관람객 중 일부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듣고 있지 않니 미술관이 아니라 귀족들 사교 클럽 같은 느낌인데? 우리도 괜히 눈치 보이네. 그러나 유재민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주 이런 식으로 방문객을 선별해 왔던 모양이었다. 조습, 당신이 정말 공식 절차에 따라 입장을 원하신다면 신분을 더 확실히 증명해 보시죠. 아니면 돌아가세요. 그게 무슨 식의 태도죠? 전 이미 충분히 티켓을 갖추고 제게 필요한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가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또 제 신분이 궁금하시다면 제 명함을 드릴 수도 있어요. 명함? 배우라면서요? 네, 그리고 문화예술 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람객들 사이에서 그렇지, 문가영 배우가 기부도 많이 하고
전시회 자주 다닌다고 들었어. 라는 속삭임이 오갔다 하지만 유재민은 그런 정보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미술관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아닌 그냥 가벼운 이벤트성을 띤 관람이라면 사양하게습 예술을 뭐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참 오해시네요. 저는 진심이에요. 나름 오랫동안 미술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 역시 꼭 보고 싶었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실상은 다를 수도 있고. 점점 대화는 격해졌고 주변에서도 한숨소리와 함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왜 저렇게까지 깎아내리려고 하지? 그러게. 저건 그냥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이때 다른 스태프가 나타나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유재민 씨, 혹시 부관장님께 보고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란이 생기면 그러자 유재민은 손을 들어 스태프의 말을 끊었다. 논란이 되면 어떻습니까? 난 갤러리를 지키는 일에 충실할 뿐이니 규정에 어긋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맡겠습니다. 저분이 규정에 어떻게 어긋난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태프가 다시 묻자 유재민은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금세 반박했다. 자꾸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로비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이렇게 받아서야 다른 관람객들의 품위도 해치게 되죠. 제가 먼저 시끄럽게 한 건 아니잖아요. 문가영이 한숨을 쉬며 담담히 말했다. 처음부터 제가 떠들거나 한 적 없어요. 당신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 분위기가 흩어졌습. 그건 충분히 문제가 있죠. 그건 제가 유명인이라서 사람들이 알아봤을 뿐이니 그걸 제 잘못이라고 하면 유명인?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악플러나 스토커 문제 때문에 이 장소가 위험해지면 어쩌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냥 관람하러 온 건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아니 지금 저 경비원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 일단 들어오게 하고 규칙 위반이면 그때 조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어떤 노부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이 미술관이 다른 곳보다 더 우아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건 좀 무례하잖아. 그녀의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유명인이라고 해도 적절히 예의는 해줘야지. 했다 하지만 유재민은 굴하지 않고 배우든 뭐든 상관없이 나는 내 방식으로 판별합니다. 라며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봐요. 그쪽이야말로 지금 품위를 지키고 있는 건가요? 문가영이 더는 참지 않고 일침을 놨다 순간 유재민의 얼굴에 노기가 어려 보였지만 이내 비꼬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조습 그러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죠. 상부에 보고해도 되고 언론에 제보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권한 안에서 당신은 당장 전시장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한 젊은 남성이 씩씩거리며 다가섰다. 실례합니다만. 이건 너무하십니 저희 같은 일반 관람객도 다 보고 느끼고 있어요. 규정 운운하는데 실제로 티켓을 사고 들어온 사람이 왜 입장을 못합니까? 여긴 공공전시장이잖아요. 유재민은 BP 민간 협력으로 운영되는 사설 갤러리입니다. 라고 매몰차게 답했다. 공공이긴 해도 주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입장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상황에 따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또 다른 관람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낸 입장료는 뭔데?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스태프가 다급히 달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다. 가영 씨, 그냥 다른 전시장 가시죠. 여기서 더 싸울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한 여성 관람객이 문가영 쪽으로 다가와 작게 조언했다 하지만 문가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냥 제가 쫓겨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 저도 예술을 사랑하는 관람객 중 한 명이에요. 누구나 편안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막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동의하듯 그 여성 관람객도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저도 이 상황이 정말 불쾌하네요. 그렇게 현장은 점점 더 뒤엉켜갔다. 수많은 목소리가 한데 섞이며 전시회장은 사실상 소란의 장이 되어버렸다. 누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문가영이 진짜로 문제 일으킨 게 뭐야?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쪽 같아. 그 무렵 휴대전화 카메라를 든 관람객이 슬쩍 뛰어나왔다.
이 영상 인터넷에 퍼지면 큰 이슈 될 텐데 조금 전부터 녹화 중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마다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으며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거 꼭 남겨야 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면. 이러다 오늘 뉴스 나오겠는데? 유재민은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태도를 꺾지 않았다.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나야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미술관은 대체 얼마나 폐쇄적인 겁니까? 누구든 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을 텐데요. 한 중년 남성이 말하자 유재민은 코웃음을 치며 되받았다. 예술도 품격을 아는 사람들만 즐겨야죠. 그 말에 마침내 문가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품격이 뭐죠? 세상이 변하고 있고 예술의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품격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사람을 막으시다니 안타깝네요. 그러자 이 말을 듣던 한 단발머리 여성이 눈을 반짝였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미술관이나 전시장에 종종 오는데 늘 뭔가 어색한 시선을 느낄 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문과영이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저는 대중이 더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일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충격이라니? 유재민이 그 말을 곧장 물고 늘어졌다. 당신이 여기서 특별 대우라도 받을 줄 알았나요? 특별 대우가 아니라 그냥 같은 관람객으로서 존중받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배우라는 걸 내세워서 이 난리를 치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유명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뿐이니 전 오히려 평범하게 입장하려 했어요. 평범이라 그게 가능한가요? 원래 유명인이면 어딜 가든 중심이 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편견이죠. 두 사람의 설전은 점점 날을 세웠고 관람객들 사이에서 동조와 비판이 뒤섞였다. 맞아요. 연예인이라고 무조건 특권 의식을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대부분 좀 거만하기도 하지. 문가영은 그 말에 상처를 받은 듯한 눈빛이었지만 꾹 참으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지금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느끼고 계십니. 정말로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내쫓으실 건가요? 유재민이 잠시 주저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체의 권한을 행사하겠습. 미술관의 품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 관람객이 용기를 내어 외쳤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우리도 증언하겠습. 저 배우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호응했다.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땐 그냥 경비원님이 지나치게 권위를 부리는 것 같아요. 시끄럽네요. 다들 흩어져 주시죠. 이 문제는 개인적인 거니까. 유재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로비 한가운데로 몰려들었다. 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가영이 굳건하게 말했다.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정의감 넘치시다니. 하지만 여기서 바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릴 겁니.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겠어요. 저 같은 유명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부당함을 알릴 기회가 더 많으니까요. 기금이요. 누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저만의 방식으로 문턱 없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고 싶습. 물론 벌써부터 일부 후원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대대적으로 시작하려고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 섞인 수군거림이 퍼졌다. 우와, 진짜 멋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네. 우리도 후원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 유재민은 비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약간 흔들림이 느껴졌다. 그렇게 해보시죠. 그래봤자 이곳 규정엔 아무 영향도 못 끼칩니다. 그건 저도 암리하지만 이 일로 누군가는 깨어날 수 있어요. 폐쇄적인 태도가 예술계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도 알게 될 겁니다. 알아서 해보시죠. 경비원은 여전히 냉소를 거두지 않았다. 언성이 한층 더 높아지자 담당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에요, 유 씨? 왜 이렇게 소란입니까?
그러자 유재민은 빠르게 보고했다. 입장에 문제가 있는 관람객을 제지했는데 항의가 심해서요. 매니저는 둘을 번갈아 보며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다. 문가영 씨 아니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 제 매니저분이신가요? 주변에서 또 수군거렸지만 실제로 갤러리 측 중간 관리자인 듯했다. 매니저가 당혹스러운 눈으로 경비원을 바라봤다. 상황을 좀 부드럽게 해결해야지.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러나 유재민은 고개를 흔들었다. 전 규정대로 했습 잘못된 게 없다 생각합니다. 매니저는 곤란한 듯 갈등하다가 문가영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문가영 씨,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미리 공지를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 갤러리가 특별 전시 관련해서 입장객 관리를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이라. 그 말에 문가영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 티켓을 구입했고 조용히 관람할 생각이었습. 그런데 이렇게 제 입장을 가로막고 모욕을 주셨네요. 정말 죄송합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은 난처함 그 자체였다. 제가 원하는 건 사과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눈빛을 흔들림 없이 고정했다. 앞으로는 모든 이가 좀 더 존중받고 예술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 규정이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처럼 악용되면 곤란하죠. 매니저가 난처해하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네, 저도 동의합니. 사실 이 문제가 몇 번 지적되어 왔는데 내부에서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았습. 우리 갤러리는 워낙 보수적인 운영 주체가 많아서요. 그러자 한 관람객이 끼어들었다. 그럼 이제 어쩔 셈인가요? 우리도 돈 내고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제지당하면 황당하잖아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겠습. 그리고 오늘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옆에서 누군가 물었고 매니저는 솔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쉽진 않지만 외부의 목소리가 계속 커진다면 내부도 변할 수밖에 없습. 특히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도 되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한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물었다. SNS에 이 사실을 올려야 하나요? 매니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답했다. 저희가 이미 늦은 대응이긴 하지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빨리 내놓겠습.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묵묵히 서 있던 유재민은 말없이 매니저와 눈이 마주쳤다. 매니저가 살짝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입을 열었다. 유 씨, 당신의 의도는 알겠지만 조금 지나쳤던 것 같네요. 전 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배우님께 모욕적인 언행을 한 건 규정을 빙자한 과잉 대응이죠. 유재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도 좀 과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에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면 누구라도 편안히 관람하도록 해야 합니. 그건 저희 갤러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매니저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그제야 유재민은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문가영 씨, 아까는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 제가 경비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 일단 의심부터 하고 막아서는 게 습관이 돼서요. 주변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렀다. 관람객들은 하나둘씩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도 사과하네. 어떻게든 상황이 진정되려나 봐. 문가영은 그런 시선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일부러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이런 부당함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유재민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전에 없던 진심이 묻어났다. 매니저도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우리 갤러리도 운영 지침을 재정비하겠습. 그리고 오늘 일로 인해 폐쇄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면 그건 정말 갤러리에게도 손해니까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빠르게 움직일게요. 라고 덧붙였다. 그 말에 몇몇 관람객이 작은 박수를 쳤다.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군요. 좋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도 떼야지.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감사합니. 저도 더 많은 분들이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 향상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 오늘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요. 기대하겠습.
저희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저도 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차별적인 분위기에 의문이 있었습. 한번 크게 부딪혀야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일이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재민이 조용히 말을 보탰다. 그는 여전히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변 관람객들은 조금씩 흩어지며 다시 전시 관람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휴대전화에 남겨둔 녹화 파일과 사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눈빛이었다. 이걸 인터넷에 올려야 할까? 공유는 하되 너무 자극적인 제목은 달지 말자. 비슷한 의견이 교차했다. 그때 문가영이 시선을 주위에 두루 돌린 뒤 말했다. 찍으신 것 마음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 일을 계기로 누군가를 무작정 비난하기보다 더 나은 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심 어린 어조에 잠시 숙연해졌다. 누군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맞는 말이네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선을 이루는 거니까요? 매니저가 손을 모으며 마습 그리고 우리 갤러리도 내부 직원 교육과 함께 방문객 응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 이미 관련 회의를 긴급히 잡겠다고 관장님께 보고했어요. 하고 대어붙였다. 그러자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야죠. 하고 응원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럼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전시도 편안히 관람하고 가십시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권하자 문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부드럽게 내쉬었다. 그러고 싶네요. 오늘 일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유재민도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안내해 드리겠습. 이번엔 제가 정중하게 모실게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문가영은 가볍게 웃었다. 감사합니. 서로가 조금씩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아 다행이다 하는 안도 섞인 소리가 퍼져나왔다. 이제 좀 문제 해결되는 건가 보네. 어찌됐든 좋은 결말로 가길. 매니저가 앞장서서 전시장 쪽으로 길을 열어주자 사람들은 다시금 전시품에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로비 공기에는 여전히 얼마 전까지 맴돌던 긴장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바뀔까? 누군가 속삭였고 곁에 있던 이가 대답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겠지. 오늘 이렇게 한바탕 뒤집어졌으니. 안내데스크 앞으로 다가선 매니저가 확성기를 잡고 작게 알렸다. 방금 전 소란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 갤러리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관람객 여러분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 오늘 불편을 겪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과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방송에 관람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다시 일어났고 몇 명은 마치 응원하듯 매니저를 바라봤다. 진짜로 달라질 거라면 우리도 힘을 모아야지. 그래, 이렇게 촬영한 것도 있으니 괜히 비난만 하지 말고 함께 개선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마침 전시장 안쪽에서는 새로운 전시 회차가 시작되어 조용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다시 깔리고 있었다. 자, 들어가 보실래요? 유재민이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문가영에게 물었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곳 작품들 정말 기대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로비의 충돌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여파는 미술관 내부와 SNS 그리고 언론까지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무엇보다 문가영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확실한 결심을 굳혔다. 문화 접근성 향상 기금을 힘차게 추진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였다. 그녀가 매니저를 비롯한 갤러리 직원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지 모색하자 매니저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시공간 일부를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이벤트를 해볼 수도 있죠. 다만 재정 문제가 있으니 잘 협의해봐야 합니다. 그 말에 문가영이 힘주어 말했다. 언론 보도와 함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사람이 미술관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매니저가 생각에 잠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근처에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관람객들이 고개를 돌려 대단하다. 이렇게 바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네. 라고 감탄했다. 유재민은 여전히 한 구석에서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도 과거의 적대감 대신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문가영 씨, 저도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제가 괜히 잘못을 많이 했으니. 그녀는 잠시 상대를 바라보다 차분히 미소 지었다. 함께 노력해 주세. 이 미술관에 오려다 불쾌한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면 저로서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유재민은 진심 어린 사과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 이런저라도 조금씩 바뀔게요. 그때 한 여성 관람객이 다가와 속삭였다. 와, 정말 이렇게 마무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맨 처음에 저 경비원분 되게 무서웠는데. 옆에 있던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결국엔 사과까지 하고 또 함께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니 나쁘지 않네. 로비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여전히 수군대고 있었다. 처음엔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그래도 결국엔 화해하는 분위기네. 이 일이 널리 알려지면 다른 미술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태도를 바꿀 수도 있겠어. 문가영은 그런 목소리를 듣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모욕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 이 갈등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겠지.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갤러리 매니저는 공식 발표 시점을 고민하며 문가영에게 말했다. 우리 시간 좀 있으실 때 조금 더 얘기 나누죠.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꾸릴지, 그리고 우리 갤러리가 어떻게 협력할지.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답했다. 조습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저는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식 자체를 바꾸는 홍보나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 정말 공감해요. 그냥 돈만 쓴다고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문제 제기부터 해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우리 내부에선 이미 알고도 눈 감고 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해합니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한두 해에 뿌리 내린 건 아닐 테니 당장 모든 걸 바꾸긴 어렵겠죠. 그래도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다른 직원들도 로비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었다. 아까 불편 끼쳐드려 죄송했습. 전시 구역에서 관람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숙한 문구였지만 이번에는 사과의 진정성이 묻어나왔다. 한참 뒤 조용해진 전시장 안에서 벽에 걸린 그림들을 차근히 감상하던 문가영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관람객과 짧게 대화했다. 혹시 오늘 일 때문에 기운 빠지시진 않았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더 다짐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예술을 통해 마음의 여유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문턱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멋지시네요. 응원할게요. 그 관람객은 작은 존경의 표시로 살짝 고개 숙여 보였다. 오늘 찍은 영상 괜찮으시다면 SNS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해볼까 해요. 네, 괜찮아요. 다만 경비원분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알겠습. 저도 괜히 악플이 쏟아지는 건 바라지 않거든요. 조용한 작품 해설, 음성이 흘러나오는 전시장 안, 하얀 벽면에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 아래 여러 작품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갈등으로 가득했던 로비의 소라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관람을 마친 뒤 문가영이 출구 근처에서 다시 매니저와 마주쳤다. 매니저가 정중히 물었다. 오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감사드려요. 어렵지만 꼭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함께 합시다. 하고 짧게 말했다. 매니저도 그 손을 잡고 힘주어 끄덕였다. 네, 앞으로 저희 갤러리가 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뒤이어 관람을 끝낸 사람들이 하나둘 문으로 나오며 오늘 엄청난 일을 겪었네. 그래도 뜻깊은 시간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이는 이제 갤러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지켜봐야지. 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문화 접근성 향상 기금 멋있는데 기회가 되면 후원해보고 싶다. 라고 전했다.
그제야 가벼운 미소가 번진 문가영은 스태프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건물을 나섰다. 문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전시를 보고 난 뒤에 만족감과 뜻밖의 충돌로부터 비롯된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찾아왔다. 어떻게 된 거죠? 아까 경비원분, 결국 사과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팬으로 보이는 몇 명이 달려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한 상황은 생략한 채 간단히 대답했다. 네, 다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작일 것 같네요. 와, 오늘 일 인터넷에 올라오면 엄청 화제가 되겠는데요. 괜찮으세요? 크게 걱정 안 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뭔가 느끼고 변화할 계기가 된다면 전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 팬들은 환하게 웃으며 역시 멋지세요 하고 외쳤다. 그러자 문가영은 손을 흔들며 고마워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예술이 더 가까워지겠죠. 했다. 그렇게 길을 나서는 발걸음에 한층 더 결연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오늘 벌어진 모든 일이 헛되지 않기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금 다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여러 인터넷 포털과 SNS에서는 미술관 로비에서 벌어진 사건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문가영이 갤러리에서 제지당했다. 경비원과 충돌, 폐쇄적인 규정에 맞선 배우의 행동. 이런 기사 제목이 연이어 올라왔지만 정작 당사자는 차분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기사가 뜨기 전에 먼저 팬들에게 한마디 할 건 없으세요? 매니저가 물었지만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계획을 더 세워봐야죠. 결국 그녀가 꺼낸 한마디는 이랬다. 어떤 갈등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문제를 덮기보다는 바로잡고 나아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며칠 뒤 갤러리 측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모든 관람객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정말 달라지려나? 어쨌든 선언은 했으니 지켜보자. 그런 의견들 사이에서 문가영의 이름이 연일 화제가 되었다. 언론 인터뷰가 요청되자 그녀는 짧게 이렇게 밝혔다. 예술은 특별한 사람이 향유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 이번 사건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그 문제의식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 이제 시작이니까 부디 지켜봐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웃었다. 저는 문화 접근성 향상 기금을 만들어 저마다 예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 그리고 갤러리와도 협력해 보려 해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더할 나위 없이 멋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녀의 음성은 방송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이 그 의지에 공감했다. 그중엔 과거 보수적 태도를 보였던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도 생각이 바뀌고 있다며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들, 저마다 격려의 말을 남기는 사람들. 갈등에서 시작된 변화는 조금씩 실체를 띠기 시작했다. 결국 단 한 번의 충돌이 영원한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갈등이 꼭 파괴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계기로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제도를 고쳐보려는 결심을 한다. 이번 미술관 사건 또한 그러했다. 그날 밤 문가영은 일기를 쓰듯 스마트폰에 메모를 남겼다. 오늘의 일을 계기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누군가는 나를 비난할 수도 또 누군가는 응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 그 가치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인생은 예술과 닮았다. 혼란이 있지만 그 끝에는 늘 새로운 창작과 성장이 기다린다. 내일도 계속 걸어 나가자. 그 결심을 마친 그녀는 다시금 환한 미소를 지었다. 무엇보다 예술을 향한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은 더욱 단단해진 듯했다. 그렇게 문가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다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 언젠가 문화예술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을 그날을 위해.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끝맺음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메아리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퍼져나갔다.
내일도 계속 지켜봐 주세 함께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